네, 기다리신 거 맞아요? 네,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도 항상 클립으로 올려두는데 여러분들 제가 브리핑하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도은의 주식 이야기는 저는 관심이 사실 되게 많은데 시장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엔터주가 부릅니다. 아, 작년이요. 여러분, 약간 음이 조금 이탈난 것 같은데. 작년에 엔터주 여름 기억하세요? 그때 당시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단 하루도 엔터주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엔터주 안 갖고 계신 분들 지겹다. 엔터주 얘기 좀 그만해라. 시장에 엔터주 말고 종목이 없느냐라고 할 정도로 엔터 매일매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멀지도 않아요. 작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엔터? 뭐야? 뭐 먹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엔터주 얘기가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싹 끄집어 올려봤더니 약간은 아직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데요. 내용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하면은 대표적인 기업들 엔터 4사를 들 수 있겠죠.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JYP,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4기업을 볼 수가 있는데 주가의 최근의 움직임 봤더니 올해만 두고 보면은 SM의 주가가 9만 원대였던 1월 주가의 움직임과 지금은 7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4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로,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심각합니다. 10만 원대였던 주가가 5만 원대로 내려왔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34만 원대였던 주가가 10만 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엔터 4사는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엔터주가 걸어다닙니다. 업황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엔터주는 그냥 바닥에서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심한 표현으로는 기어다닌다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KLX 미디어 엔터 지수 올해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런데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14%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 주식시장 지수 중에서 4번째로 하락폭이 컸고요. 시총이 전체 4개 종목을 더해봤더니 한 1조 넘게 줄어들어서 극심화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엔터 4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모두 2자릿수대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실적이 문제죠.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K-팝,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아쉽게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자리가 9에서 7로 바뀌었고요. SM도 줄어들고 YG 엔터테인먼트가 가장 심각하죠.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앞자리는 같지만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밟고 있습니다. 엔터 4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410억 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봤더니 합산액 기준으로 1,74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400억 원대로 줄어든 거죠. 평균 한 19%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가장 심합니다.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생각을 했는데 69억 원대로 지금 거의 반토막 나면서 5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뻔하죠. 주요 아티스트들이 좀 없고 중국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 그러니까 K-팝이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 유럽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화장품처럼 차지했던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직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자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반 수출이나 이런 성적표 모두 다 안 좋아요. 뭐가 좋은지를 뜯어봐도 안 좋은 것만 투성입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내용에 있어서 스트리밍 시장이 전체, 그러니까 음원에 대한 그리고 그 노래 한 곡이 나오면 어떤 비중이 더 큰가를 보면은 스트리밍 시장이 68%, 다운로드가 3%, 음반이 한 18%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멜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시장이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훨씬 더 큰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릅니다. 현재 K-팝 매출의 구조를 보면은 음원보다는 음반 판매가 더 많이 아직까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대세와는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에서 특이점은 YG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적 내용에서 보면은 음원 매출 비중이 YG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반을 발매하지 않고 디지털 싱글이라고 하죠. 그냥 음원만 발매하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YG 엔터테인먼트가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로 볼 수는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 엔터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전 세계 대세인 음원 매출이 늘어나야지 유의미한 반등의 시작이 나타날 것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차트를 준비 하나 했는데요. 연간 K-팝 음반 총 출하량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렸고 2023년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이러한 판매량이 2024년 뚝 떨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BTS 주력 멤버들의 앨범 판매가 부재했고요. 뭐 세븐틴 베스트 앨범 발매에 따른 Q 감소, 그리고 스트레이트키즈는 과도한 공백기 이후에 팬덤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반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시장이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K-팝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걸로 보고요. 무조건 암흑기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K-팝 해외 매출 1조 돌파했습니다. 전년비 34% 증가한 수치고요. 뭐 뉴진스, 세븐틴, 트와이스 이런 K-팝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고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는 사실 굵직한 이벤트들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주목을 못 받았던 건데 하반기에는 이제 신인 그룹 론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열려져 있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뭐 해외 멤버들 아예 미국에 특화된 그런 그룹들 런칭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반 판매는 지금 불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엔터주 볼 때는 콘서트, 월드 투어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아이유 씨도 월드 투어 하고 있고 트와이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세븐틴, 있지. 저는 있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기자분이 있지를 보통 이렇게 it해서 시옷을 하지 않나요? 쌍시옷을 쓰셨더라고요. 월드 투어를 지금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사의 매출이 월드 투어 관련해서 얼마나 더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음원 얼마나 더 빨리 증가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월드 투어를 정말 유의미하게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반기에 신인 그룹에 대한 론칭이 정말 얼마나 더 잘 되는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엔터주는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작년에는 거의 JYP 엔터테인먼트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올해는 과연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저점 대비해서 가장 빨리 올라올 엔터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엔터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